자, 두 번째 테마로 우리 임신 후반기에 출혈성 합병증을 볼 겁니다. 자, 출혈성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전치 태반 그리고 태반 조기 방이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 임신 후반기에 출혈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한데 얘 둘을 같이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사례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사례를 보고 임신 후반기에 이런 출혈을 보이고 있는 사례인데 그래서 얘야? 아니면 태반 조기 방이야? 이걸 판단해 내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이런 건요, 같이 나오기가 너무 좋습니다. 같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꼭 비교해서 같이 묶어서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전치 태반이에요. 태반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앞에 위치하고 있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태반이 자궁경부의 내구를 전체 그리고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것이다.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것이다. 자, 자궁이 있단 말이에요. 태반이 이렇게 자궁벽에 예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디에? 경부의 앞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완전히 덮을 수도 있고 일부만 덮을 수도 있어. 이게 전치 태반입니다. 자, 태반이 자궁 내구를 덮는 정도에 따라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완전 덮고 있다면 완전 전치 태반이겠죠. 부분이라면 부분적으로 덮여 있어. 부분. 변연 부위만 자궁 내구에 도달해 있어. 변연. 그리고 하부. 태반이 자궁 하부에 위치하거나 자궁 내구에 닿지 않고 근접해 있다는 것. 하부 전치 태반.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전치 태반이라고 하는 것이 자궁 경부의 내구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위치가 변화됐구나. 위치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치 태반, 태반 조기 방리, 태반 이상. 임신 후반기의 출혈성 합병증, 태반 이상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시험 출제는 대부분 여기서 된다는 거.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꼭 차이점을 두고 공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치 태반의 상태, 태반의 위치가 자궁 경부 쪽으로, 경관 입구에 있어. 태반 조기 방이에요. 자, 잠깐 보고 갑시다. 태반 조기 방이 뒤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끌고 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태반이 조기에 방리되는 거야. 자, 방리라는 것의 뜻이 뭐예요?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죠. 태반이 있잖아. 조기에 떨어져 나오는 것을 얘기해. 자, 태반의 기능이 뭡니까? 엄마의 혈액을 태아 쪽으로 보내주는, 그래서 산소와 영양분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태반이 언제 방리가 되어야 할지를. 태반이라고 하는 것이 태아의 산소, 영양분, 이뮤노글로불린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 그렇다면 태반이 있음으로 인해서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태반이 방리되는 시기에는 태아가 완전히 만출되고 나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죠? 태아 만출 이후에 태반이 떨어져 나와야 해. 그런데 태반이 조기에 방리됐대. 그 말은 즉슨 태아가 만출되기도 전에 태반이 떨어져 나온 걸 얘기합니다. 문제 심각해지죠. 얘도 출혈, 얘도 출혈이에요. 자, 위험 요인. 전치 태반이야. 태반이 붙어 있어야 될 위치에서 달리 위치하고 있는 거야. 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왕절개술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 제왕절개술을 했다는 것은 자궁을 절제했다는 거죠. 자, 자궁을 절제했다는 건 자궁에 이 흔적, 상처 남아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상처 부위에 태반이 제대로 위치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전치 태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 제왕절개 수술의 과거력 때문에 전치 태반이 될 가능성이 높구나. 아니면 태반 자체가 굉장히 커서 원래 위치하는 곳에 있지만 얘 자체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내구까지 내려온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38세 이상이 위험 요인이 됩니다. 자, 태반 조기 박리, 고혈압, 고령, 코카인 중독, 흡연, 다산부, 영양 결핍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고혈압 관련이 있습니다. 코카인 관련이 있어요. 흡연 관련이 있어요. 혈관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증상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차이점이고요. 얘네를 대표할 수 있는 증상이에요. 전치 태반도 출혈이에요. 태반 조기 방ing도 출혈이에요. 자, 전치 태반은 출혈이 되긴 하는데 무통이에요. 그래서 무통의 질출혈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태반 조기 박리예요. 태반 조기 박리는 출혈이 되는데요. 통증을 동반한 출혈이에요. 아, 무통의 질출혈, 전치 태반. 통증이 동반한 출혈, 태반 조기 박리. 무조건 기억이에요. 무조건 기억이고 태반 조기 박리에서의 통증의 양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출된 바 있어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진단. 전치 태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태반의 위치가 이상해. 뭘 통해서 볼 수 있어?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어. 확인해 낼 수 있어. 자, 태반 조기 박리입니다. 태반 조기 박리. 태반이 박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초음파를 통해서 역시 진단해 낼 수 있어요. 자, 응급분만. 물론 유지도 가능하죠. 상황에 따라서. 유지 못했어. 조산되는 거죠. 사망할 수 있습니다. 태아가. 얘기했잖아요. 태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태아 사망 가능해집니다. 자, 인부의 합병증, 출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심각합니다. DIC 될 수 있고요. 샥이 될 수 있어요. 왜? 출혈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엄청난 출혈로 인해서 샥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사망 나타날 수 있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전치 태반, 태반 조기 박리. 자, 임신 후반기에 출혈이 있단 말이에요. 질출혈이 있어요. 그럼 그 질출혈이 무엇으로 인해서 나타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겠죠. 이 외출혈을 관찰하고 하정합니다. 자, 실혈량을 파악해보자. 병원에 오기 전에 실혈량을 문진으로 대략 측정을 하고 선홍색의 혈액을 관찰한다. 생각해볼게요.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혈액이라고 하는 거 선홍색의 붉은빛을 띨 수 있고 아니면 검붉은빛을 띨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밝은 붉은과 어두운 검붉은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출혈 부위가 가까운 거죠. 얘는 저장되지 않고 바로 흘러나오는 거죠. 얘는요.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몸 어디 깊숙한 곳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산화돼서 색깔이 변화되는 거죠. 저장되어 있으면서 산화돼서 나오거나 먼 곳에서 흘러나오거나 선홍색의 혈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궁경부, 질출혈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혈액이 보여요. 흘러나와요. 선홍색이라고요. 위치 생각하세요. 통증, 무통성.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통성의 질출혈. 자, 분만이나 태반 조기 박리가 합병되면 당연히 통증이 있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자, 자궁 수축을 평가해야 됩니다. 자궁 수축에 관한 얘기가 태반 조기 박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럼 비교하셔야겠죠.
얘는요, 태반 조기 박리가, 태반 박리가 합병되지 않았다면 자궁 수축 사이에 완전히 이완될 수 있어요. 자, 자궁은 수축되고 이완됐다가 다시 수축하고 이완되고 이 간격을 보이게 되죠. 수축, 이완, 수축. 이 이완되는 시기를 통해서 태아에게 혈액 공급할 거 아니에요. 산소 영양분 가져다 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완될 수 있기 때문에 태아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둔이, 횡이, 사위가 흔하게 되고 선진부의 진입의 방해로 인해서 자궁저부의 높이가 정상보다 높게 위치할 수 있다. 둔이, 태위가 어디로? 엉덩이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아니 횡이가 옆으로 누워 있는 거고요. 자, 둔이 엉덩이가 아래로 있는 거죠. 보통은 아두부터 먼저 와야 되잖아요. 두정이부터 먼저 와야 되는데 둔이가 와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선진부가 진입하기가 힘들어져서 하강이 힘들어지니까 자궁저부의 높이는 정상보다 높게 위치하게 될 겁니다. 자, 산모 태아 신생아에 미치는 영향. 어쨌든 출혈이에요. 이 출혈로 인해서 저혈량샥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만큼 혈액량이 많을 때, 출혈량이 많을 때 그러하다. 약 25%에서 경험합니다. 자, 산모에게 미치는 위험 요인, 조기 진통, 출혈이 심한 제왕절개술, 감염, 전신마취로 인해서 2차성 흡인성 폐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치 태반인 경우에 산후 출혈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데 얘는 임신 후반기의 출혈이에요. 임신 후반기, 출산하고 나서도 출혈될 가능성이 커진다. 왜냐면 자궁 하부에 있는 혈관이 자궁 저부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수축하지 못해요. 자궁 하부가 여기에요. 자궁 저부가 여기에요. 태아를 만출했습니다. 출산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 자궁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수축을 못해요. 자, 수축을 하지 못하면 자궁이 수축을 하지 못하면 출혈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산후출혈의 위험이 증가하게 돼요. 자궁 저부가 매우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산후출혈이 많을 수도 있다. 얘가 수축이 안 돼서. 자, 조사는요, 전치 태반과 관련된 태아 사망의 60%를 차지하게 된다. 질검진, 제왕절개 수술 시 태반이 찢어지게 되면 태아의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을 야기하거나 자궁 내 질식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봐요. 태반이 이렇게 있어요. 질검진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내진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는 거죠. 태반에 손상 가져오잖아요. 태반을 손상시켜 태아에게 위험을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태아에게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태아 사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태반의 위치나 출혈량, 태아의 성숙도 등에 기초해서 계획하도록 합니다. 자, 임신 말기 출혈과 조산이 있을 경우에 임신을 지연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자궁이 수축되는 것을 막아야겠죠. 자궁 수축을 막기 위해서 자궁 이완제 등을 쓸 겁니다. MGSO4, 리토드린 이런 자궁 이완제를 사용할 겁니다. 37주 이후에 제왕절개술을 계획할 거예요. 37주까지 있는다는 얘기는 태아가 엄마 밖으로 나와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죠. 뭘 기다린다는 얘기? 폐성숙을 기다린다는 얘기. 자, 임신 34주 미만일 경우에 태아의 폐성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뭘 줄 수 있다? 스테로이드 줄 수 있다.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자, 간호사는 정기적으로 조심스럽게 자궁을 촉지해서 분만 시작을 암시하는 자궁 수축을 파악하고 양수가 흘러나오는지 관찰해야 됩니다. 자, 자궁이 이렇게 있어요. 경부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태반이 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양수가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또는
자궁이 수축된다는 의미는 이제 곧 분만이 시작될 거야 라고 하는 예고편 날리는 거죠. 분만이 시작될 거야 라고 하는 예고편을 날리는데 지금 태반이 입구를 막고 있어. 선진부가 여기를 계속적으로 압박할 거예요. 태반 손상? 당연한 일이겠죠. 태반이 손상되지 않고 태아가 만출된 다음에 태반이 만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들어가야 돼요. 간호중재 들어가야 돼요.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임신 주수가 36주 이상만 된다면 분만을 안전하게 계획할 수 있고 이때 제왕절개 분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왜 제왕절개 하는지 이해 가시죠? 선진부가 압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반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제왕절개 분만을 시행합니다. 자, 만약 선진부가 두정이고 그리고 잘 굴곡되어 있고 하강 정도가 낮고 경부 상태가 좋다면 환경이 완벽하죠. 그렇다면 피토신, 옥시토신 제제잖아요. 자궁을 수축시켜서 뭐 하겠다는 얘기? 유도분만 시키겠다는 얘기. 상황이 너무 좋으면 유도분만 가능해. 물론 이 태반의 위치도 꼭 봐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제왕절개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 자, 출혈이 심합니다. 성숙도와 관계없이 제왕절개술을 즉시 시행하셔야 돼요. 출혈이 심하다는 얘기는 태반에 지금 손상이 있구나. 태아에게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 자궁의 출혈은요, 산모에게도 굉장한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시행해요. 자, 전치 태반의 혈관들이 자궁구 쪽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위치 봐요. 감염의 위험성이 높죠. 활력 징후, 출혈, 자궁 수축 상태, 복부 통증, 긴장감, 태아 심음과 태동, 의식 수준 등에 초점을 두고 간호를 하셔야 됩니다. 출혈에도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겠고 자궁이 수축하는 거에도 포인트를 맞춰야겠고 그리고 감염의 위험에도 우리가 간호중재로서 포인트를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태반 조기 박리입니다. 태반이 너무 빨리 떨어져 나오는 거야. 어디로부터? 자궁 벽으로부터. 자, 임신 말기 합병증으로 정상적으로 착상된 태반의 일부 또는 전체가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원래는 태아 만출 후에 박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태아 만출이 되기도 전에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저탈락막 부위에서 일어난다. 자, 원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자궁 내막과 태반에 혈액 공급을 하는 자궁의 나선 동맥의 변성으로 온다. 이 나선 동맥이 여기에 혈액 공급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변성으로 인해서 이 기저탈락막 부위가 혈액을 못 받으면 뭐가 돼요? 괴사가 되잖아요. 괴사를 초래하게 되고 여기에 괴사가 되게 되면 당연히 태반은 박리되게 됩니다. 포인트 어디 두실 거예요? 여기 두셔야죠. 나선 동맥의 변성. 나선 동맥의 변성으로 인해서 혈액 공급 제대로 못했구나.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그 부위에 괴사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됐고 그로 인해서 박리되게 되는구나. 태반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위에서 출혈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질출혈이 나타나는구나. 자, 자간전증이나 자간증 인부에게 태반 조기 박리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자, 자간증 임신성 고혈압이죠. 고혈압이 이 태반 조기 박리에 문제를 가지고 온다. 자, 코카인 복용도 고혈압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입니다. 고혈압, 코카인 위험 요인이에요. 자, 양수 과다증에서 파막이 될 때 많은 양의 양수가 갑자기 소실되거나 쌍태 분만에서 첫 아기의 분만 후 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궁에 양수의 양이 과다합니다. 자, 양수의 양이 과다한다는 것은 여기에
압력이 높게 걸린다는 거죠. 파막됐어요. 그러면 얘가 훅 쏟아져 내려진다고요. 압력이 강하게 밀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태반이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아, 그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쌍태분만 압력 생각하면 마찬가지죠. 자, 다산부, 엽산부족, 복부외상, 흡연, 마약, 자궁근종 등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혈이 되는데 외출혈, 이 혈액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은닉출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어딘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자, 외출혈, 출혈이 경관으로 배출되는 것을 얘기해. 은닉출혈, 출혈과 태반과 자궁벽에 고인다. 자, 출혈된 것이 태반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떨어져 나왔어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부에 출혈이 될 거 아니에요. 외출혈은 이 출혈이 혈액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건데 은닉출혈은 여기 뒤에 고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초기에는 박리된 부위가 적어서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박리된 부위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출혈량도 적다는 얘기예요. 출혈량이 적으면, 박리된 부위가 적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출혈이 태반 뒤쪽에 다량 축적되게 되면 양수로 유입되거나 완전히 분리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쨌든 외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자, 태반 박리의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태반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어떻게 박리되었는지, 얼마 정도 박리되었는지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레이드 0. 변연부가 조금 박리됐어. 조금 박리의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조금 박리됐기 때문에 이 출혈량이 많지 않습니다. 100cc 이하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음 단계, 0단계, 1단계입니다. 이번에는 태반이 10에서 20% 정도로 박리됐습니다. 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박리가 됐지만 그래도 전체에서 10에서 20%면 그렇게 많이 박리된 건 아니에요. 자, 10에서 20% 박리됐고 출혈량은 당연히 증가해서 100에서 500cc 사이, 심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궁의 압통, 경한, 경직 있지만 그렇게 크게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아. 자,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는요, 50% 정도가 박리됐어요. 지금 태반이 반 이상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심각해집니다. 자, 출혈 정도도 500cc 정도. 외부 출혈은 없을 수 있으나 저혈량 상태가 초래할 수가 있다. 저혈량 상태가 초래된다는 얘기는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모체에서는 자궁의 강직이 증가되게 되고 태반 조기 박리에서는 자궁의 강직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구나. 압통 있구나. 응고장애가 있구나. 응고장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태아는 질식 상태가 됩니다. 왜 질식이에요? 태반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엄마로부터 제대로 혈액 못 받았을 거예요. 산소 공급 못 받았을 거예요. 질식 상태가 초래돼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4단계 그레이드 3. 50% 이상 거의 전체 박리돼서 출혈은 500cc 이상 됩니다. 강직 당연히 심하고요. 모체는 샥 상태고 이때 저혈량 상태잖아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샥이에요. 태아는 사망한 상태가 됩니다. 응고장애 나타날 거예요. 태반 조기 박리의 중요한 합병증 DIC 응고장애입니다. 자, 태반 조기 박리 등급에 따라서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보면 자, 1단계, 2단계 그레이드 0과 그레이드 1에서는 증상이 거의 없죠. 그레이드 2로 나가게 되면 출혈이 있으면서 압통이 있으면서 물론 저혈량이 이기지만 아직 샥까지는 없어요. 응고장애 나타날 수 있지만 드물어요. 태아질식
엄마가 저혈량인데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요. 4단계로 가면 출혈 당연하고 압통 당연하고 엄마는 이제 샥까지 갑니다. 응고장애 당연한 얘기. 태아는 사망이에요. 이렇게 그레이드를 나누시면 돼요. 자, 증상과 징후의 기초에서 분류해보자. 자, 외부 출혈, 은닉 출혈. 외부로 출혈이 있습니다. 실혈량과 인부의 증상이 일치해서 나타날 겁니다. 외부로만 출혈이 되니까 외부로 출혈된 그 혈액 양을 보고 아, 얘가 지금 그레이드 몇이구나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일치하게 되죠. 은닉 출혈. 밖으로 혈액이 나오지 않으니 지금 출혈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 몰라요. 증상이 숨겨질 수가 있죠. 자, 태반의 중앙 부분이 분리돼서 출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태반 후방으로 축도되는 상태. 출혈 인식하지 못합니다. 출혈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출혈량이 심각해질 수 있죠. 출혈량이 심각하면 증상 심각하고 합병증 심각하고 사망까지 갈 수 있고 많은 위험을 초래하게 돼요. 통증 나타나고 태아의 심박동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레이드 4로 가면 태아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증상과 진단.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복통과 자궁 압통입니다. 자, 통증의 양상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태반 조기 박리의 통증의 양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쓰실 수 있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통증의 특성은요. 처음에는 날카로운 통증이에요. 후에는 둔한 통증이 되지만 산통으로 변합니다. 극심하게 아프다는 얘기죠. 날카로운 통증에서 둔한 통증에서 산통으로 변해갑니다. 자, 복부 검진으로 증대된 자궁을 볼 수 있어요. 왜 증대됐을까요? 왜 증대됐을까? 태아가 있어. 태반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태반이 떨어져 나왔어요. 출혈이 됐을 거 아니에요. 혈액이 고일 거 아니에요. 커진다고요. 자, 반복 검사 시 증대가 심해지게 되면, 증대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는 출혈이 그만큼 더 심해졌다는 얘기, 태반 뒤에 혈액이 축적된 증거로 볼 수 있다. 자, 자궁 수축과 수축 사이 이완이 없다. 자, 전치 태반에서는요, 수축과 수축 사이에 이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완된 시기에 태아에게 산소 영양분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태반 조기 박리에서는 수축과 수축 사이에 이완이 없어요. 수축과 수축 사이 이완이 없다는 얘기는 자궁이 계속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상태. 자궁이 계속적으로 긴장되어 있다면 태아에게는 산소 영양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자궁의 긴장력이 증가해서 강직 상태까지 갑니다. 이 강직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궁이 나무 판자처럼 딱딱해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중요한 사정 내용들이에요. 자, 질출혈은 태반 조기 박리 대상자의 70에서 80%에서 나타나고 암적색이다. 자, 얘 색깔이 왜 어두울까? 왜 어두울까? 여기서 바로 흘러나오는 거 아니죠. 태반 뒤에 있다가 흘러나오는 거죠. 암적색이에요. 특히 은닉출혈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지겠죠. 저장되어 있다가 나오게 되니까. 자, 저혈량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샥, 요량 감소, 문효증 초래할 수 있고 혈색소, 혈소판 저하하게 됩니다. 출혈된다면서 출혈되니 당연히 혈색소, 혈소판 저하할 수 있지. 혈액응고장애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혈액응고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태아 생존은 희박하다. 분리된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혈액이 고이면 자궁태반 졸증이 나타난다.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궁태반 졸증 나오자마자 아! 얘 태반 조기 박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끔 연결하셔야 돼요. 자, 자궁태반 졸증이다. 자궁의 수축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궁이 이완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엄청나게 긴장력이 심해서 나무 판자처럼 느껴지는 상태라면서요. 근데 이제는 이완돼요?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심각해진 상태예요.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분리된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혈액이 고이면서 자궁 태반 졸증이 나타나게 되고 자궁은 붉거나 푸른색을 보이고 수축력을 잃게 됩니다. 자, 양수 APT 검사에서 모체측 혈액이 검출된다. 양수 검사에서 모체 혈액이 검출된다는 것은 출혈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아, 지금 출혈 나타나고 있어. 양수 안에 출혈이 있어. 자, 산모, 태아,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 모체 사망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모체 사망률이 약 0.5에서 5%에 이른다. 태반 조기 박리로 인해서 출혈량이 많아지게 되면 모체 사망까지 갈 수도 있다. 중요한 합병증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혈성 샥 나타날 수 있다. 출혈이 많이 돼서 그로 인해 샥이 나타날 수 있고 DIC 저혈량 샥 나타날 수 있다. 자, DIC가 나타날 수 있다. 파동성 혈액응고장애. 출혈이 심하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 출혈을 잡고자 응고인자들을 막 만들어내죠. 근데 이 응고인자들이 과도하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얘네들을 다 소모하게 돼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응고인자가 우리 몸에서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혈이 더욱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이 샥에 따라 3차적으로 뇌나 신장, 뇌하수체 등의 허혈성 괴사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 시안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시안 신드롬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시안 신드롬에 대한 정의를 서술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술하셔야겠죠. 최근 기출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안 신드롬 임신 중에 정상적으로 뇌하수체 크기가 커지게 된다. 정상적으로 뇌하수체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그런데 출산 시에 과도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자, 뇌하수체의 크기가 커졌다는 얘기는 어쨌든 조직이나 장기가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 그만큼 많은 혈액이 필요하다는 얘기. 얘가 크기가 커지게 됐어. 그래서 얘로 가는 혈액량이 평소보다 많아지는 것이 정상이야. 그런데 출혈이 발생했잖아요.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얘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혈액 공급 받을 수 있어요? 없게 되죠. 뇌하수체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자,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허혈성 괴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 부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겠다, 안 돌아가겠다? 허혈성 괴사가 일어나게 되니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얘가 제대로 된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합니다. 하더라도 그 양이 감소했겠죠. 그로 인해서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성인 간호학에서 뇌하수체에서 어떠한 호르몬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봐왔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 시안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 임신 중에 정상적으로 뇌하수체의 크기가 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몸에 출혈이 나타나서 허혈 상태일 때 얘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럼 뇌하수체는 상대적으로 혈액 공급 부족해지니 허혈성 괴사가 나타나게 되고 뇌하수체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뇌하수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니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게 되고 감소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시안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출혈이 자궁 근층 내로 스며들어 초래되는 자궁 태반 졸증은 신생아와 태반이 만출된 후에도 제대로 자궁 수축이 되지 않아서 자궁 절제술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출혈이 자궁 근층 내로 스며들게 되면서 자궁 수축이 안 되는 상태, 자궁이 이완되는 상태, 계속적으로 자궁이 이완되어 있으면 출혈량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궁을 드러내야 되죠. 자궁 절제해야 됩니다. 자, 가장 심각한 합병증으로 가끔 코카인을 흡인한 인부에서 갑작스러운 다량의 출혈로 완전 태반 박리가 나타나게 된다. 자, 얘가 뭘 갖고 온다고 했어요? 고혈압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자,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에 부딪히는 압력이 강해지는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죠. 혈관의 압력이 강해져. 그럼 혈관에 세포 손상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에 문제 생기겠죠. 그로 인해서 태반 조기 박리 나타날 수 있다고요. 자, 태반의 중앙부에서 박리에서 천천히 출혈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출혈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럼 그만큼 증상이 아주 미세하게 발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극한 상황에 오기 전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출혈의 가장 위험한 상태인 중요장기가 괴사하고 사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천천히는 되지만 출혈량이 많을 거거든요. 자, 태반 박리가 적고 진단과 치료가 즉시 이루어진다면 모체의 사망률, 이환율은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와 간호관리. 전치 태반이 아니고 태반 조기 박리가 확실해지면 자궁 경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 검진부터 실시해야 된다. 포인트 두셔야겠죠. 전치 태반에서는 질 검진이 절대적으로 불가해요. 절대적으로 안 되죠. 하지만 전치 태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냈으면 태반 조기 박리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면 즉 출혈이 있어서 얘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얘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면 얘라면 그러면 지금 자궁 경부가 어떠한지를 질검진을 할 겁니다. 경부가 얼마나 열렸는지 혹시 지금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볼 겁니다. 자, 치료 방법의 결정은 태반이 박리된 정도와 출혈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레이드를 얘 두 개로 나누겠죠. 자, 간호는 전치 태반과 달리 시간이 지연될수록 심한 출혈, 빈혈, 감염, 저섬유소원 혈증 등이 발생하게 되고 더 심하면 샥과 태아, 인부의 사망까지 초래된다. 전치 태반, 상황을 보고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태반 조기 박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화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레이드에 따라서 간호중재 0이에요. 0. 거의 박리되지 않고요. 100cc 안 돼요. 임신 37주 이전에는 안정하고 자궁근 이완제를 쓰면서 증상에 따른 관리를 해주자. 치료 목표, 태아가 성숙할 때까지 임신을 유지시키는 것. 거의 박리가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중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모니터는 필요하겠죠. 자, 그레이드 1이에요. 10에서 20% 정도 박리됐어. 100에서 500 정도의 혈액이 출혈되고 있어. 출혈이 심하지 않다고 봅니다. 심하지 않고 경관이 계속 개대되고 태아 하강이 계속 이루어지면 질검진 해봤더니 전치 태반 아니라서 질검진 해봤더니 개대되고 있어. 태아 하강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뭐 생각하셔야 돼요? 출산 생각하셔야 되죠. 질분만 시도해 볼 수 있다. 태아부터 만출하게끔 하면 되죠. 2 넘어갑니다. 지금 50% 이상 박리가 되고 500cc 이상의 출혈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혈량 샥에 대비해야 합니다. IV 수의 혈액 보충하고요. 산모의 정확한 혈 역동학적 상태를 사정하기 위해서 중심정맥압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얘를 위해서. 자, DIC일 때는 전혈, 혈소판 수혈해줘야겠다. 지금 혈소판, 혈액 응고 인자 다 고갈된 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넣어주면 돼요. 저섬유소원 혈증이 나타나면 냉동 침강물, 신선 동결 혈장 넣어주면 돼요. 수혈하고 응급수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출혈과 연관된 문제, 저섬유소원 혈증, 응고에 의해서 출혈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혈장 섬유소원이 감소돼서 나타날 수 있고, DIC,
프로스롬빈, 혈소판, 다른 응고인자들이 증가되어 소혈관의 혈전을 형성하고 이것이 결국 응고인자들을 다 소모시켜 심한 출혈이 야기되는 것이다. 출혈이 나타나니까 얘네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니 당연히 혈전이 형성됐을 거고 과도하게 이루어지면서 과도하게 소실됐을 거니까 다 써버렸을 테니까 고갈돼서 심한 출혈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태반 조기 박리일 때 DIC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증상과 진단, 혈소판 감소, 섬유소 감소, 그리고 PT 지연 등이 나타난다. 산모 증상으로는 주사 부위, 잇몸에서 출혈, 혈뇨, 출혈. 지금 광범위하게 출혈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럼 광범위하게 출혈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프로스롬빈, PTT가 증가되는 반면 혈소판과 섬유소원 수치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태아와 신생아에게 가장 심각한 위험은 저산소증. 자, 치료와 간호관리. DIC의 치료는 응고장애 요인을 보충하고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양수색전증을 제외하고는 자궁의 내용물을 모두 다 제거해주는 것이 DIC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것과 같다. 자, 여기까지가 임신 후반기의 출혈성 합병증이에요. 이 두 가지 출제 빈도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니 꼭 정리하셔야 돼요.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 뭔가 이유를 써야 될 것 같은 부분에서는 꼭 이유를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고 특징적인 증상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례가 나온다면 꼭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출제 빈도 높은 부분 중요한 파트입니다.